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악의 사태까지 1년도 남지 않았다. 일본의 화라산 111기가 속한 브레고리의 충격적인 반전. 일본 규슈 남쪽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일본 최대 화라산인 사쿠라지마가 24일 오후 8시 5분쯤 분화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원래 섬이었지만 1914년 5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용암이 오스미 반도와 섬을 연결시켰고, 이에 현재 공식적으로는 사쿠라지마 반도로 지칭되고 있는데요. 일본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분화가 발생하면서 연기가 무려 5,000m 이상 솟아올랐고, 분출된 돌은 분화구를 기준으로 2.5km 밖까지 날아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계 수준을 기존 레벨 3에서 레벨 5로 격상시켰는데요. 이는 2007년 분화 경계 수준을 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전국 화산 가운데 두 번째 사례이고, 사쿠라지마에서는 처음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화가 최근 20년 사이에 상위 3위 안에 들 정도로 큰 분화이고, 이번 분화로도 산체의 팽창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향후 더 크게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쿠라지마는 2013년, 2016년, 2019년, 2021년, 그리고 이번 2022년 7월 24일까지 점점 더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은 놀라울 만큼 특별한 일은 아니죠. 일본은 무려 4개의 지갑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환태평양 화산대가 일본 열도를 따라 분포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분화는 과거의 재앙을 떠오르게 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일본 매체 니칸 겐다이는 이번 분화 원인을 통가에서 발생한 해저화산 분화가 가져온 일본의 지갑 변동이라고 하였는데요. 매체는 전세계 2,000개 이상의 화산 가운데 10% 정도가 일본 열도에 존재하고 있다며, 그동안에도 화라산 활동이 드문 것은 아니었지만 통가의 화산 폭발은 인도 호주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태평양판 경계에 있는 일본 열도의 화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화산 폭발에 따른 자극으로 일본에서 연쇄적인 화산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다 신지 도우크대 교수는 통가해저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환태평양 화산대 밑에 있는 마그마 챔버 저장소를 비워냈고, 아이라 칼데라 중심부가 약 60cm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칼데라는 화산 폭발 후 일부가 무너지면서 생긴 냄비 형태의 분지로, 아이라 칼데라는 일본 가고시마시에 있는 해저 칼데라로 가고시마만과 사쿠라지마를 둘러싼 형태입니다. 이에 사쿠라지마가 고대 칼데라 화산 폭발을 일으켰던 마그마 저장소에서 마그마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최근 일본 고베 대양저 탐사센터 연구진은 충격적인 보도를 내었는데요. 사쿠라지마와 약 90km 떨어진 규슈섬 남쪽 키카이 칼데라에서 7,3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거대 용암돔을 발견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확장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키카이 칼데라에서 발견된 용암돔은 무려 32,000리터의 마그마를 포함하고 있는데 폭은 10km, 높이는 600m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탐사센터의 요시유키 타치미 교수는 만약 이 화산이 폭발할 경우 최대 1억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현재 1억 2천만의 일본 전체 인구에 가까운 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폭발 시 하루 만에 4천만 명이 50cm가 넘는 화산재 피해를 보게 되는데, 화산재가 그저 유유자적 흩날리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화산재 강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말 그대로 생지역이 펼쳐집니다. 화산재가 강화하는 지역은 보통 상부에 두터운 화산재 구름이 버티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투과율은 낮아지게 되어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집니다. 또한 화산재는 온갖 기계의 말썽을 일으킬 수 있어 일본의 제조업, 첨단산업, 의료체계, 전력, 통신 등의 마비를 가져오게 되죠.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 이에 일본 정부는 화산 분화 시 도보 피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는데요. 걸어서 가면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도쿄의 경우 시내에 화산재가 2cm 정도만 쌓여도 자동차는 타이어가 헛돌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신칸센과 같은 철도들은 오작동 및 탈선의 위험이 있으며 송전 설비를 덮을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정전 사태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도시이자 화산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폼페이도 마그마로 인한 피해보다 화산재와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탈리아 영국 공동연구진은 화산 폭발 당시 초고온의 화산재와 유독가스 등이 약 15분간 분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분화로 화산재가 하늘을 덮은 뒤 무려 수백억 톤에 달하는 뜨거운 화산 쇠설류가 도시로 쏟아져 내려왔고, 폼페이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죠. 도시는 3m가량이나 되는 화산재로 뒤덮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타치미 교수는 초거대 분화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재해라며, 이대로는 일본이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일본의 지각을 보면 화라산이 다른 나라보다 평균 40배가량 밀집되어 있고 마치 사람의 척추처럼 일본 땅을 관통하며 배열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화라산 수는 처음 108개였지만 2011년 6월에 2개의 화산,
2017년 6월에 한 개의 화산이 새롭게 추가되며 현재 일본에는 111개의 화산이 있죠. 사실상 일본 전체가 화산으로 덮여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하나의 화산 폭발은 다른 연쇄적 폭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화산대 아래 지하수로가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인근 화산 마그마를 식혀줘야 할 지하수까지 분출하게 되며, 이는 마치 자동차의 냉각수가 부족하면 엔진 과유로 터져버리는 것 같이 연결된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도미노 현상으로 일본 열도 전체로 번지게 되면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 일본 열도 전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는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불의 고리가 일본 전역을 지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본의 대표 명산이자 활화산인 후지산의 분화 전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0일 일본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우왕구에서는 3m 길이의 심해 대왕 오징어가 잡혔고, 사람들은 후지산 분화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심해어가 잡히면 대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카이 대학 연구팀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했는데, 심해어들은 지진 직전 해저에서 일어나는 정기적 변화를 싫어해 심해에서 해수면 부근까지 도망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역시 심해어의 상갈치가 포획되었었죠. 일본 도카이대 나가오 도시야스 교수는 후지산은 300년간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 강력한 파워가 축적되어 있다. 후지산 폭발은 드라마에만 나오는 소재가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분화한다는 것은 화산학자 100명 중 100명이 다 동의하는 대목이다 라고 하였죠. 이처럼 후지산이 지난 2000년간 40차례 이상 분화해 약 50년에 한 번은 분화가 발생했던 것에 비해 최근 300년간은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동안 침묵했던 만큼 후지산 밑에 지각에 마그마가 쌓이고 있고, 이에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했는데요. 협의회와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용암 분출량이 과거 예상치보다 7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용암류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 규모도 15곳에서 47곳으로 늘어났으며, 피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1120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지산 폭발을 상정해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의 화산재가 도달해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고 수도 기능이 마비될 것이란 결과가 나왔죠. 이에 일본에서는 일본을 떠나야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주간 매체 다이아몬드는 최근 커버 스토리로 일본을 버리는 부유층이란 심층 기사를 내보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스크에 민감한 부유층이 최근 불거진 재반악재 속에서 열도 탈출이란 선택에 나섰다는 것인데요. 쓰나미와 지진, 화산 폭발과 방사능 등 여러 재팬 리스크로 인해 외국인의 일본 탈출 행렬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상당수의 일본 부유층들도 합세해 일본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일본의 장롱 예금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현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집안에 보관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20, 30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최악의 세대라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네티즌은 태어날 때부터 대지진에, 쓰나미에, 화산 폭발, 역병, 전쟁 등 내 세대는 평생 불경기다. 망할 일본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야겠어. 진짜 재앙은 뭔 줄 알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자기 발로 자기가 알아서 도망치라고 하는 거. 세계인들은 일본을 선진국이라 하는데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나는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은 화산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무력함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해저 화산 폭발은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요. 일본이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없다면 화산 폭발로 인한 지진과 쓰나미 등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기랄까. 그렇지만 딱히 고마울 필요도 없는데요. 한국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쌤쌤이죠. 방파제와 공기청정기, 세계관 최강자들의 웅장한 싸움. 단 중국이 없다면 한국은 미세먼지, 각종 해양 오염물, 서해 원전 피해 등을 겪지 않게 되고, 날씨도 지중해성 기후로 바뀌게 되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해집니다. 중국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한다. 어떠신가요? 진행시켜.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